정치권을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물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상원 수첩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약간 뭐 무속, 약간 이런 거하고 또 연관돼서 설명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 수첩이 한 70여 페이지 정도가 된다는데 그 수첩의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아주 조금만 알려졌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알려졌어요. 수첩에 이런 게 적혀 있었다고 그러죠. 수거 대상 A에서 D급으로 나눴대요. 또 등급이 있나 봅니다. 이게 A, B, C, D로. 근데 여기에 이제 수거 대상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의원, 뭐 등등등. 여기 보면 뭐, 근데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은 왜 올라간 겁니까? 여기에 독이.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차범근 전 감독. 그리고요, 뭐 종교인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 500여 명 정도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수거 대상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에요. 특히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인데 이게 뭡니까? 연평도 이송이요? 뭐 군함 이용?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뭐 사고, 뭐 침몰 이런 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무인도의 뭐 수용 후 자체 처리 이것도 뭡니까? 외부 침투 사살 뭐 이런 게 적혀 있다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얘기가 됐어요. 지금 이 노상원 수첩이요. 근데 앞서요. 이게 한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달 초인데 국회에서 그때 국조특위 열렸었거든요. 여기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들어보시죠. 수거 대상, 수집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보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 수첩에 뭐 그런 사살, 납치, 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노상원 사령관이면 이건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뭐 수첩 내용이 낯설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는 뭐 성격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분의 어떤 판단이겠죠. 뭐 개인적인 의견일 겁니다. 이건. 서영주 시장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수첩의 내용 적힌이 약간 놀랍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 적혀 있어요, 또? 그렇죠. 이제 노상원 수첩이 예. 지금 뭐 이게 검찰에서는 증거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아니 고소장에 기재는 되지 않았으나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뭔가 이 현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지 않냐.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재명, 조국, 저기 유시민 보시면 작가,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 들어있네. 의원도 A급이래요? 양두구역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예. 그러자면 조롱했잖아요. 아. 그리고 본인의 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어떤 개인의 감정적 부분이 있었고요. 판사들도 예. 있습니다. 판사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죄를 판결했던 판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12월 10일 날 본인의 비상계엄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에 있었다는 거. 반국가 세력은 뭐냐면 본인의 그냥 입장을 껌껌이 발목 잡고 여전히 뭐 탄핵을 남발하고 한 이쪽 진영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죠. 아.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걸 이제 노상원 씨가 분류를 한 것뿐이다. 저는 노상원 수첩 앞에 노상원 미치광이의 수첩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간에 저쪽 북쪽 근처로 데려가서 배를 폭발시켜서 사살하고 가둬서 죽이고 북한과 중국에 이용해서 역으로 또 이들을 그렇습니다. 참수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표현이 뭐 수거, 처리,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수거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사람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했다는 사실 플러스 현직 정보사령관이 이 사람 밑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수첩이 공소장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향후에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확인될 여러 가지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첩에 관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뭐 500여 명 수첩. 근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작성 경위에 대해서 뭐 조사 과정에 언급을 안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노 전 사령관도 이제 기소됐잖아요. 기소됐는데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아직 안 들어간 건지 못 들어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걸 좀 뭐 검찰에서 들여다보는데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노상원 혼자만의 그냥 단순한 생각을 적은 건지 아니면 계엄 준비하면서 뭔가 얘기했던 이 흔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 실행 계획을 짜면서 나온 이 뭐 흔적이 남은 건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소정 변호사, 검찰이 이걸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지금 이 메모, 이 수첩 내용 자체는 아마 이 내란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공소장 내용에 이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예. 아까 확인을 한 것처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 전 사령관이 함구를 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작성된 이게 건지 뭐냐라고 설명이 안 된 거. 이게 왜 자꾸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뭐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뭐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다퉈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첩 내용 자체가 이 내란 혐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일 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관련된 관계자들의 모의가 있었는지 이후에 뭐 그런 게 좀 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혼자만의 어떤 파편적인 생각이라면 굉장히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굳이 공소장 내용으로는 기재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이후의 조치나 이후의 그런 검토 이런 부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수첩과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봤다 그랬잖아요. 여야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나왔어요. 정치권 반응 중 우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걸 관해서 들어보시죠. 누구를 잡아다가 뭐 지오프에서 폭살을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번 연임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또 다른 반응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A급으로 이준석 의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요. 이거 약간 비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야권 인사는 포함이 안 됐어요. 수거 대상에. 그랬더니 이름조차 못 올려 인생 헛산 듯하다.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뭐랄까 비꼬는 듯한 반응인데. 최영철 위원. 아니 정치인들까지 적은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싶어요. 근데 연예인도 들어갔다 그러고 법관도 특히 차범근 전 감독하고 그리고 이 종교계 인사들도 들어갔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 분석력으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뭐 지금 뭐 공자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해도 이 수첩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해석이 어려울 것만큼 이분이 솔직히 뭐 점집을 하시고 굉장히 좀 기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행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기행 중에 하나의 이 연속이 수첩의 아닌가.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자신의 뭐 망상이죠. 그냥 혼자서 그 점집을 그럼 아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노상원 전 사람 혼자만의 그냥 단순한 생각을 막 적어놓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상과 망상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그 자신이 지어낸 그런 것이죠.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담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 검찰도 공소장에 넣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의 기행에 대해서 특이하게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한들 그것이 뭐 현실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잘 분석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성까지 올랐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 부분에도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어쨌든 이분의 행동은 굉장히 뭐
그 정상적인 판단력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망상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국민 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망상으로 끝내기는 이게 이 뼈대가 실행이 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체포조, 군 투입, 예. 그다음에 14명의 명단, 그다음에 그 개헌군들의 서로 간에 작전하면서 나눴던 단톡방,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이런 이 파편만 보더라도 저는 노상원이 큰 축에서 김용과 많은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모든 게 거짓말 속에 한 진실은 숨어 있다고 봐요.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내가 언제 체포하라고 해서 난 그런 적 없고 예. 격려 전화를 했고 말이야. 예. 당신한테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간첩이다. 간첩 관련된 얘기다. 간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통령이. 500명 간첩입니다. A부터 D까지. 누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반국가 세력은 간첩이에요.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분석했는데 약간 다른 시각 보여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차범근 전 감독은 왜 들어갔냐는 거죠. 지금 아까 뭐 그런 얘기 자꾸 나와요. 정치권에서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러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